오늘 저희가 모시는 손님은 정말 미스테리한 남성이죠. 제가 어렸을 때도 이분은 이 외모셨습니다. 사실 외모 때문에 마술사가 아니라 마법사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공연하는 장면을 보면은 저조차도 이제 멘붕이 오죠. 그래서 저희 방송에 어렵게 좀 바쁘신데도 음성 인터뷰를 함께 해주시기로 해주셨습니다. 바로 마술사, 근데 저는 호그와트 마법사님으로 부르겠습니다. 최현우님이십니다. 지금부터 이분과 라이브로 통화를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최현우님. 김원희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이렇게 반갑습니다. 인사를 드리게 되네요. 또 저야말로 그 미스테리의 전문가와 함께 또 이렇게 통화하게 돼서 너무 좋아요. 제가 처음에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너무 죄송하지만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 네네네. 혹시 정말 마술사가 아니라 마법사이신가요? 그 얘기가 오늘의 가장 큰 주제 중에 또 하나일 것 같긴 해요. 마법사라는 이야기가. 네네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팬이어서 제가 예전에 한번 DM을 보냈었다가, 저희가 예전에 맞아요. 한번 있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먼저 한번 DM을 보냈다가 워낙 바쁘시니까, 근데 나중에 갑자기 저한테 DM을 주셨는데 제가 보낸 걸 모르셔서. 몰랐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이제 얘기가 됐던 거라. 왜냐면 저한테 하루에 그 로또 1등번호 어떻게 되냐고 한 DM이 막 한 몇백 개월씩 오니까 그쵸. 잘 못 보게 되거든요, 사실. 로또 번호. 지금 저희 네. 채팅창에서도 로또 번호 알려달라고. 네네네. 저런 분들이, 형님, 4개만 알려주십시오. 2개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도 너무 많아갖고, 잘 모르다가, 제가 안 그래도 프리메이슨을 엄청 조사하고 있었거든요. 그러셨군요. 근데 감스트님 방송에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셨던 거구나. 그래서, 야, 프리메이슨 전문가시구나, 이러면서. 예전에 한번 프리메이슨 분하고 한번 저희가 인터뷰를 했던 것도 있어서 지금 네네네. 내렸는데, 영상을. 네네네네. 그쵸. 그래서 그 내용 가지고 얘기를 했었죠. 역시 모든 건 감스트로 이어졌네. 역시, 네. 아니, 그래갖고 저도 이제 이번에 새롭게 공연 올리는 게 어떤 프리메이슨과 황금새벽기 이런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이제 풀어나가는 공연을 준비하고 있어갖고. 왜냐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마술이냐 마법이냐는 사실 이게 동양에서 보는 시각이에요. 그런 거예요? 왜냐면 해리포터의 마법도 거기서는 매직이에요. 그쵸. 근데 똑같은 맞죠. 매직. 그러니까 서양사관에서는 이 매직이라는 단어는 마법과 마술을 굳이 분리하진 않아요. 같은 역사의 궤를 같이 하고 있고, 그 안에 저희가 그 위에 프리메이슨이나 황금새벽기 이런 게 다 지금 관통하는 거거든요. 역시 엄청 깊으시네요. 네. 저희가 실제로 뵙고서 이렇게 방송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한 100만 개 얘기할 수 있죠, 진짜. 이제 거리와 이런 이슈 네네. 때문에. 네네. 오늘도 제가 갑작스럽게 사실 연락을 드렸어요. 그래서 네네네. 저도 이제 자료 정리하다가 너무 갑자기 문득 궁금해가지고 네네네. 연락을 드렸는데 또 흔쾌히 이렇게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아까 그 원희 씨가 얘기하는 그 어떤 회의론자다 아니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의를 해요. 그런 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면 어떤 마술, 마법적인 요소가 가장 많이 악용된 데가 사이비 종교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 방송 즐겨보신 분이 제임스 랜디의 어떠한 그 마술 트릭을 가지고 사이비 종교를 이용해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온 단체. 그 단체의 출발은 사실 미국에서 사이비 종교 그 대표가 그 대선 후보로 나오려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막으려고 시작한 거잖아요. 저의 마음을 알아주시는군요. 네네네네. 네, 저도 제가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유튜브에서 네. 저보고 자꾸 빨간 약 바른다고 엄청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환상 깬다고. 아. 왜 그러냐고.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정확한 얘기는
초능력과 마법이 없다가 아니고 그걸 악용해서는 안 돼에 더 가까운 주의거든요, 사실은. 맞습니다. 네. 저도 그거에 대해서 사실 많이 얘기하는 거라 네네. 그거를 너무 나쁘게 쓰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거 너무 맞지 너무 않죠. 많고 제가 방송에서도 밝혀져 있지만 제가 이제 사이비 종교 지도자 분들한테 오퍼 받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진짜 왜냐면-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 볼 때 최고이시긴 하네요, 진짜로. 그리고 저는 실제로 공연에서 반주 최면도 거니까 본 적 있습니다. 네네네 반주 최면을 이제 걸고 하는 그런 기법들이 사실은 저희가 이제 마법사의 기원이 어디서 오냐면 저희가 이제 고대에서부터 출발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이집트 뭐 신관 막 이런 신관에서 출발하는 사람들인데 이 역사를 쭉 보시면 신관에서 막 이런 그 최면도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최면 역사에서도 현대 최면과 별개로 고대 최면과 고대 마법은 사실 또 괴를 같이 해요. 와, 깊이가 엄청난 거네요. 역사도 오래됐고. 엄청 오래된 거죠. 그러니까 근데 다만 그때 당시엔 그게 최면도 이렇게 하니까 되는데 왜 되는지 모르고 이제 진행을 해왔던 것이고 물론 이제 현대 최면도 이제 그렇게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고 마술도 마법과 과학이 분리된 게 오래되지 않았단 말이죠. 사실 뭐 또 많은 분들 아시지만 뉴턴 있잖아요. 뭐 중력 발견한 네네네. 뉴턴도 연금술사였잖아요. 그쵸. 네. 그러네. 그거 있었죠.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그게 분리가 안 됐던 거예요, 사실은. 이제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분리가 시간이 되고. 지나면서 연금술이 화학으로 발전하고 점성술이 천문학으로 발전하고 이렇게 이제 세분화되면서 어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어떤 그런 문명의 이기들이 이런 미스테리 혹은 마법의 꿈에서 출발한 게 대부분인 거죠. 제가 영상을 하나 먼저 보내드렸어요. 이게 곧 한국에서 또 많은 이제 쇼츠를 만드시는 분들께서 이상한 배경음악과 막 이런 걸 네. 섞어가지고 아주 기괴하게 만들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텔레파시에 직접 시연을 했다라고 해서 이제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 그 영상을 보시면서 네. 혹시 해주실 수 있는 이야기가 있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연락을 드렸어요. 정말 되게 큰일입니다. 그건 1900년도 초에 만들어진 기법이고요. 네. 아쉽지만 텔레파시가 아닙니다. 텔레파시가 아닌 1900년대에 만들어진 기법이다라고 해주셨는데 혹시 네. 대략적으로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제가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노출이 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라고 하지만, 사실 제 공연 오시면 이거보다 한 100배나 더 신기한 거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1900년대 초에 어떤 멘탈 매직이라는 장르가 이제 세분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때 만들어진 기법들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거는 좀 약간 신기하지도 않아요. 사실 영상 자세히 봤는데 이거 큰일이네 이러면서 신기하지도 않은 영상이고 뭐 놀라운 것도 아니고 너무 오래된 거를 어떻게 보면 재탕한다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였다라는 느낌인 거죠. 거기다가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안 좋은 건 그 아픈 친구들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는 이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사실 아픈 친구들을 내세워서 하다 보니까 저도 함부로 얘기하기가 참 어려웠던 파트기도 했었어요. 이게 이게 맞나 싶지만. 근데 하나만 말씀드리면 아픈 친구들은 이게 아마도 저의 이 영상으로 봤을 때 좀 뭐 이게 영상이 워낙 저화질이고 뭐 그러하고 이제 하지만 이걸 모를 거예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건지도 모르는. 잘 몰라요, 지금. 이게 걱정이 많이들 하시는 게 지금 전 세계가 경기가 안 좋잖아요. 네. 이게 공통적인 현상이 경기가 안 좋을수록 이런 현상들이 증가해요. 경기가 좀 안 좋고 이럴수록 네. 이런 네네. 약간 사이비 같은 느낌처럼. 네네네. 왜냐면 힘든 거에 좀 더 기대려는 심리를 이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이고. 말씀해주신 걸 생각해보니까 요즘 이런 영상들이 엄청 나오긴 하더라고요. 계속해서. 맞습니다.
그래서 마술사 최현우님께서 보시기에 사실 말할 가치도 없고 이건 너무 안 좋은 내용이고 그리고 사실 이거는 너무 오래된 방식을 쓰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주셨는데 네. 뭐 저희 영상에서도 함께 분석해서 다 들어보셨겠지만 최현우님께서도 이런 부분들은 좀 안 좋은 네. 부분인 거니까 우리도 다 네. 같이 조심하고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지금 아직 사전에 못 들은 내용인 건데 네네네.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초능력자는 있다. 있죠. 혹시 그 내용을 혹시 좀 편하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초능력자는 있습니다. 있는데, 저도 이제 20대 후반에 만나게 됐어요. 초능력자를. 근데, 지금 댓글에 나 초능력자, 아니,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저는 이제 마술사잖아요. 그리고 이런 영상들, 아까 보내주셨던 이런 사이비 종교 단체들, 이런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보겠어요, 저는, 심지어. 그쵸, 정말 많이 보시겠죠. 그리고 저희는 그걸 많이 꿰뚫어 보고 있고, 그런데, 제가 존경하는, 일본의 국민마술사 리터 마릭이라는 분이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네, 저의 선생님이기도 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이제 일본 분들이 원래 약간 화두를 던지듯 뭔가 뇌 안에 스파크가 일게 하는 그런 가르침을 주시는 걸 선호하세요. 뭐가 번뜩이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길게 안 가르치고 한 질문 하나, 답 하나로 해서 뭔가 더 생각하고 깨달음을 얻게 하는 그런 방식들을 많이 이제 선호를 하시는데 그 일본 선생님도 이제 약간 그런 분이세요. 근데 이제 20대 후반에 어느 날 밥을 먹는데 일본에서 현우야, 너는 진짜 초능력과 마법이 있다고 믿니? 이러시는 거예요. 20대 후반 정도 됐을 때. 이제 나이가 아마 그때 27, 8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당연하게, 아니요, 그거 없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만, 그래? 그래. 그럼 너 잠깐 기다려봐봐. 하시더니만, 자기가 아는 초능력자라고 이제 데려오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요. 네. 근데 중국 자매예요. 중국 자매. 쪽의 자매분. 네, 중국 국제 자매인데 놀러 오셨어요. 근데 예전에 방송을 한번 찍으셨는데 어제 놀러 오셔갖고 이제 소개를 해주게 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중국 자매인데 이제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너 그때 나가서 아무 편의점이나 가서 아무 메모지랑 볼펜을 사서 네가 사는 거야. 그래서 종이에다가 3개의 숫자, 2개의 숫자 상관없어. 숫자 3자리 안에서 숫자를 쓰고 그걸 접고 오른쪽 주머니에 넣고 와. 근데 넣을 때도 비밀스럽게 아무도 모르게 넣고 와 이러시는 거예요. 누구도 모르게. 네.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 이 방식은 제임스 랜디가 초능력자를 테스트하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제임스 랜디가 준비한 메모지, 볼펜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손대지 않고 비밀스럽게 하는 그런 과정들, 노출되지 않은 과정 속에서 그걸 맞춰야지만 이제 돈을 줄 수 있다라고 선언을 한 거였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똑같은 방식이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의심이 많아갖고 진짜 편의점을 멀리 갔어요, 제가. 일부러 엄청 먼 곳으로. 엄청 말도 안 되는 곳으로, 생각지 못한 곳으로. 그래서 그때 사고, 그리고 볼펜이랑 메모지를 샀어요. 그리고 그거를 그 건물의 화장실에 갔어요. 네. 아무도 없고, 카메라도 없는. 그렇죠. 그리고 화장실에서 제가 문을 잠그고, 그리고 거기서 써서 오른쪽 바지 주머니에 집어넣고, 나머지는 버리고 왔어요. 나머지 종이랑 이제 볼펜이나 다 거기다 버리시고. 왜냐면 이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도. 그래서 아예 버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돌아왔죠. 되게 오래 걸렸어요. 그 선생님, 너 되게 멀리 갔다 왔냐고. 되게 진짜 멀리 갔다고. 자, 그 자매가요. 한 사람은 텔레파시고 한 사람은 투시가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텔레파시를 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그 생각을 읽어서 말할 수 있고 투시는 제 거를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진짜 한 1시간 20분 걸렸어요. 어떤 게요? 투시와 텔레파시가 성공하는데. 아, 1시간 20분 동안 아무 말 안 하고. 아무 말 안 하고 저는 앉아 있었고 계속 집중해서 제가 쓴 3개의 숫자를 맞췄습니다. 두 분 다요? 네, 원래는 그 방송에서 했을 때는 숫자가 아니고 한자였어요. 근데 저는 이제 선택을 하라 했을 때, 숫자가 더 복잡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은 한자로 썼을 때는 보이는 거나 무의식에서 내가 쓸 수 있는 한자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숫자가 더 확률이 높고, 세 개의 숫자, 4개의 숫자 상관없게 네가 원하는 대로 쓰니까 확률적으로 치면 훨씬 더 어렵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쵸. 뭐,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한국인이 한자를 쓴다 그러면 사실 쓰는 게 뭐 그렇게 다양하진 않을 수도 있으니까. 다양하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길을 걷다가 보이는 한자를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일본 현시니까. 그래서 제가 일부러 숫자를 선택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저보고 선택을 네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 내가 쓴 거예요. 근데 진짜 1시간 20분을 걸려서 읽어냈을 때 저 진짜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그럼 1시간 20분 동안 그분들이 계속 뭐 집중하면서 네, 쳐다보고 있는 상황만 네. 지속된 거네요. 네, 맞아요. 그럼 이렇게 몇 번씩 숫자를 얘기한 적도 없고 그냥 아니요. 1시간 20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아니요, 가만히 있어. 그냥 가만히 있고 저도 침묵 속에서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어요. 자, 되게 놀라운 일이죠. 그분 일본 방송 찾아보시면 방송에도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가시고 이제 대화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 선생님이 저한테 던진 화두는 이거였어요. 너 이거 어떻게 생각해? 저는 이거 어떤 조건에 지금 해도 저는 이거는 초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모르겠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선생님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 귀신은 있다고 생각해? 라고 하죠. 네, 저 귀신은 있다고 생각해요. 외계인이 있다고 생각해? 네, 외계인은 뭐 이 넓은 우주에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에게 이제 보여주고 싶으셨던 말씀은 너는 이 넓은 우주에 외계인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 사람이 80억 인구 중에 한 명 초능력자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던진 화두가 이거였어요. 마술사란 극장 예술로서 미스테리한 거를 사람들에게 경험시켜주는 사람인데 네 스스로가 그럴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차단해버린다면 너의 연기와 너의 철학과 깊이가 진짜일 수가 있겠냐. 너는 사람들한테 의심하지 말라고 하는데 너는 네 본질 자체를 의심하고 있잖아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쵸. 네, 정말 제 인생을 관통하는 주제였어요. 그리고 나서 스님이 하신 게 이 중국 자매가 한 것이 마술일 수도 있다. 어떤 우리가 모르는 고차원적인 걸 수도 있다. 그거는 모르는 일이야. 허나 우리의 마음은 그거를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너의 연기가 진실된 것이다. 라는 마음과 함께 선생님이 몇에 이렇게 초능력자를 의심되는 사람을 개인적으로 아신대요. 그런데 이 중국 자매는 원래 중국 공산당 부잣집 딸이에요. 10억 원이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임스 랜디 거기 가서 뭘 굳이 해야 될 필요도 없는.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원래 부잣집이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건 자기가 의심됐던 초능력자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이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굳이 그거를 이제 재산적으로,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활용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들. 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대부분의 초능력자들의 특징은 마술사처럼 당신은 생각한 건 786 맞죠? 이렇게 맞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쇼가 안 된대요.
쇼가 그래서 불가능하대요. 그쵸, 사실 지금 이제 생각해보면은 최현우님 숫자를 맞추는데도 1시간 20분이라는 시간이 걸렸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게 마술사니까 너무 흥미롭게 기다릴 수가 있었지. 그쵸. 근데 쇼를 본 사람들이 1시간 20분 동안 그거를 기다리고 앉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사실 그건 좀 어렵죠. 너무 어렵죠. 네, 그래서 불가능하대요. 그게 자체가. 그리고 러시아의 초능력자, 중국 초능력자, 몇몇 초능력자로 의심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초능력자들은 희한하게도 약간 혈이 보이는 느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혈이요? 네, 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침 같은 거 맞을 때 이렇게 안에 철 같은 게 보이잖아요. 네네네. 점처럼 보인대요. 사람 신체가 그걸 투시할 때. 텔레파시랑. 근데 그게 진짜 신기한 게 선생님이 얘기하신 게 국적이 다른데 공통적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 각각의 국적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 모르는데. 그게 신기했고 자기가 봤을 때 염동력은 아직 실제로는 자기는 볼 수가 없었다. 근데 텔레파시랑 투시랑 의심되는 사람이 지금 몇몇의 사람은 있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제가 네. 지금 여기 라이브 시청자분들 그리고 유튜브에서 네네.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제가 네. 이 얘기를 듣고 저도 너무 궁금한데 미리 그러니까 제가 미리 못 들었어요. 말씀도 못 드리고 지금 방송에서 라이브로 저도 지금 같이 듣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네.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들이 다 맞아요. 왜냐면 제임스 랜디 재단에서 만들고 제임스 랜디님께서 옛날에 하셨던 검증 방식도 말씀하신 네. 대로 네네네. 통제를 딱 그렇게 해놓고 하시니까 자기가 네네. 못하게 하고 네. 그렇게 해서 모든 조건들에 대한 그 변수를 완전히 없애는 거니까. 네네네. 근데 직접 그렇게 경험을 하시고 그리고 진짜로 그 자리에서 그런 일이 발생됐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눈으로 보신 거잖아요. 눈앞에서. 그렇죠. 이게 사실 찍어서 나올 수도 없고. 진짜 저는 이게 불가능했어요. 어떤 컨디션을 생각을 해봐도 불가능했어요. 저는 심지어 유리갈라형도 알거든요. 형이라고 부르시는군요. 네. 뭐 대선배님이시죠. 왜냐면 사실 그분이 선을 넘어서 막 과도한 비난을 받긴 했지만 어떤 멘탈 매직이라는 장르를 TV에서 가장 가까운 카메라에서 근접으로 장르 자체를 만든 사람인 건 맞거든요. 근데 이제 좀 멀리 가갖고 이제 초능력자라고 자꾸 자기가 얘기해갖고 이제 철퇴를 맞은 거지만 근데 이제 이게 실제 초능력자인 사람들은 그런 쇼가 불가능한 게 가장 첫 번째고 그걸 상업적으로 뭔가 이용할 생각도 없고 이용하지도 않는다. 그게 가장 전제 조건인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사실 상업적으로 이용한다 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라이브 쇼가 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죠. 시간적인 게 너무 기니까. 그렇죠. 근데 너무 신기하긴 하네요. 이게 제가 만약에 눈앞에서 본다 한다면 믿을 수도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일단... 오히려 왜냐면 그 일반 관객분들이 보는 거랑 초능력자들이 하는 거랑 했을 때 구분점이 차이를 못 느끼세요. 저희는 그걸 다 보이고 지금 보내주신 그 짧은 영상 안에서도 저는 이제 이게 보이거든요. 이거 말씀은 못 해주시지만 네. 이렇게 하는구나.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되게 많은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마술에 대한 영역에서는 딱 보면 뭐구나 라는 느낌이 오는 것처럼 많은 것들을 경험하셨을 텐데 지금까지도 더 오랜 시간 동안. 네. 근데 지금도 곱씹어 생각하셔도 그거는 뭐지라는 생각이라면 네. 뭐 지금 여기 시청자분들이 보시는 분들 그냥 되게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많이 흔들렸어요. 특히 그 멘트는 좀 날카로운 저에게도 좀 뭔가 번뜩이는 말이었는데 그 많은 쥐업 인구 중에 신기한 게 1940년대부터 미국 듀크 대학에서 아이비리그 거기서 이제 인간을 추적 관찰했어요. 인간에게 진짜 초능력이 있을까? 뭐 너무 다 아시겠지만 그 냉전 시대에는 초능력 부대가 실제로 존재하기도 했었고. 그렇죠, 네. 그렇죠. 그 연구 일환으로 있는데 그 연구 결과 찾아보면 결국엔 인간에게는 세 가지 능력은 개인차는 미세하게 다 있다. 결과론적으로. 그게 이제 거기서 얘기해요. 텔레파시, 투시, 예지. 이 세 개가
미세한 개인차는 있지만 다 있다. 이게 연구 발표로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게 이제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초능력의 영역을 어디까지로 범위를 정해야 되냐가 이제 가장 첫 번째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맞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오늘 좀 감이 안 좋은데라는 느낌이 올 때가 있죠. 촉이 좀 오늘 안 좋은데? 아니면 저거 좀 쎄한데? 근데 뭔가 좀 안 좋게 흘러가는 경우가 있고. 근데 그런 거가 우리가 생활 속의 예지 능력인데 그것을 초능력으로 규정 지을 수 있을 것이냐. 마법이라고 정리한다면 그거를 그 영역 안에서 정의 내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정말 되게 많이 동의라는 게 저희 시청자분들도 많이 저한테 얘기를 들으셨을 것 같은데 네. 저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초능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네. 그러니까 뭐 마블에 나오는 그 정도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네. 보통 사람보다 조금 더 뛰어난 능력을 얘기하는 건지라면 왜냐면 강아지는 우리보다 네. 후각이 훨씬 뛰어나니까 그것도 네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초능력인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파트들마다 사람들마다 약간씩 더 예민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저도 매번 얘기를 하긴 했거든요. 왜냐면 이제 그 채널러 분들을 봤을 때 남들보다 뭐 그런 걸 잘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최현희님께서도 똑같이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지금 소름이 돋아가지고 그래서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지금 제가 갖고 있던 생각이니까. 초능력이 없다가 아니고 초능력이 있는 척하면서 나쁘게 사이비로 사람들을 꿰어내는 거를 막아야 된다에 저도 가까운 거죠. 맞습니다. 그게 아닌 걸 알면서 혹은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저도 사실 제가 미스테리 컨텐츠를 하는 이유가 그 중에 있는 건데 네. 많은 분들이 저보고 자꾸 빨간 약 바르는 자꾸 환상 깨는 사람이라고만 얘기를 하셔가지고 좀 많이 서운하긴 하지만 그래도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최현우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사실 되게 그 말씀하신 마술과 마법의 경계 그리고 그게 어쨌든 같은 단어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게 어떻게 과학적으로 있었고 어떤 경험담이 있었는지 다 들어보고 나니까 그래도 열심히 저 주간제로 방송을 했구나라는 생각도 있고 네. 그리고 사람들은 저한테 회의론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사실 지금 최현우님의 경험담에 대해서는 솔직히 회의론자의 입장이 아니라 전 정말로 신기하거든요. 제가 지금 느끼는 감정으로는. 그죠.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분명히 조금 더 그런 거에 대한 예민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꼭 인지하고 저희 시청자분들께도 같이 이렇게 전달해드리고 저희 한번 정말 괜찮으시면 시간 한번 꼭 바쁘시겠지만 네네. 찾아뵙고 이런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이 있으면 어떨까라는 또 조심스럽게 말씀 좀 드려봅니다. 네네네. 그리고 뭐 지금 제가 공연에서 마술 공연에서 가장 큰 목표가 진짜 아까 말씀드린 세상에 그런 신기한 순간 진짜 어떠한 마법적인 순간이 있을지 몰라 라는 꿈을 공연 시간 내내 꾸게 하는 게 저의 가장 큰 목표거든요. 그럼으로써 그래 이게 신비함이 있다면 이런 기적이 있다면 내 인생에도 그런 기적이 한두 번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끔 하는 것이 그 마술 공연이 가지는 현대 예술로서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이 댓글 혹은 지금 방송 시청하시는 혹은 나중에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많은 분들이 이제 공연을 보시면서 그런 기적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뭐 신기한 뭐 이렇게 그런 텔레파시 그거는 제 공연에 오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1500석 관객에 원반을 던져서요. 원반을 던진 사람끼리 맞추게 해요. 제가 안 맞춰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분들끼리 원반을 무작위로 던져서 그 사람들이 무작위로 하는데 그 사람들이 맞추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아까 인스타를 잠깐 본 것 같은데 그 공연 원래 다 마무리 하셨는데 네. 잘 되셔서 또 2번인가 더 하신다고 제가 본 것 같은데 맞나요? 저는 이제 공연이
3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 연령대가 가능한 대극장 공연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아이들도 들어올 수 있는 거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아판타시아라는 성인용 공연이 있습니다. 그 공연은 공연 무대 위에 마술 도구가 아예 등장을 안 해요.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서 전 관객을 단체 최면을 걸어서 최면이라는 것도 100% 다 안 걸립니다. 이것도 뭐 여러 가지 오해가 있는데, 그 중에 한 100명 정도 걸어서 다 쓰러뜨려 놔요. 그래서 자기 친구, 자기 가족, 자기 연인이 무대 바닥이나 객석에 다 이제 쓰러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마술을 해요. 제가 안 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공연, 아판타시아라는 공연 때문에 전 세계 마술협회의 어떤 오스카 같은 상이거든요. 그 상을 받았죠. 오. 그럼 이번에 또 그걸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앵콜로 연세대 100주년에서 성인용 공연인 아판타시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리메이슨 얘기는 이제 22명의 대상자와 함께하는 정말 작은 공연장에서 왜 이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짚어가면서 이야기를 드리는 공연입니다. 그러니까 마법의 시초에서 현대마술까지 어떻게 지내왔는지. 그러니까 뭐 너무 많이 아시겠지만 뭐 이 미스테리 좋아하죠. 코난 도일이 강령술에 미쳐있던 건 많이 유명하잖아요. 아, 그쵸. 근데 코난 도일이 맞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했던 해리 후딘이랑 대판했고. 근데 근데 그 코난 도일이 있던 그 모임이 황금 새벽회였는데 거기서 나온 카드가 또 타로 카드인 거고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또 막 이 마법의 개들이 다 연결이 돼 있어갖고 저희가 그거를 왜 하는가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하면서 이제 짚어드리거든요. 프리메이슨이 어떻게 왔는지, 그리고 그게 어떤 영향을, 지금의 미스테리에 영향을 주었는지에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는 성인용 공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 가장 빠른 날짜가 그러면 언제일까요? 그 성인 공연은? 19+I 같은 경우는 대극장 공연도 이제 뒤에 멘탈리즘이 들어가니까, 좀 엔터테인먼트로 마술의 전반부를 다 보고 싶다. 왜냐면 마술의 19가지 효과를 전부 다 정리해 놓은 공연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스펙타클해요. 제가 막 공중부양하고 막 사라지고 막 크게 나타나고 막 이런, 거기다가 사람 마음도 맞추고 하는데 이제 그걸 좀 라이트하게 하고. 그런 공연은 지금 전국 투어 중입니다. 매주 전국 투어 중이고요. 아판타시아로 공연은 이제 서울에서 8월 15일부터 30일까지 연세대 100주년에서 이제 그 성인용 공연을 하고, 그다음에 그 전주에 2주 동안 주말만 오브제라는 22명의 이제 또 성인용 공연을 또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저도 꼭 시간 내서 꼭 날짜 맞고 지역 맞으면 꼭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락을 언제든 주시면 거기 외대 후배님 자리가 따로 있어요. 외대 후배석. 그래요? 그 오시면은 이제 딱 준비가 돼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네네. 되게 긴 시간 동안 좋은 이야기도 전해주셨고, 그리고 네네네. 진짜 어떻게 보면 정말 짧은 시간 동안 최현우님의 그 마술에 대한 그 생각과 그 부분들도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 네네. 저도 좀 많이 놀랐고요. 이제 이렇게 직접 처음 들어보는 내용들이다 보니 네네. 경험담까지 함께 전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 저희도 많은 분들께도 잘 전하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이렇게 함께 공연도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너무 이야기를 길게 한 게 아닌가. 아닙니다. 짧게 쳤어야 되나 뭐 생각을 하는데 좀 너무 진지하게 얘기했나 싶기도 하고. 저는 사실 이런 얘기를 너무 좋아해서 지금 잠깐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이걸 그냥 다 풀로 올려버릴까 해서 지금 그 생각도 하고 있어서 한번 고민해보고 그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나중에 한번 불러주시면 이 강령술 얘기할 게 진짜 많거든요. 강령술이요? 네, 강령술. 왜냐면 강령술이 마술에서 멘탈 매직의 어떤 효시가 된 게 있거든요. 강령술 제가 예전에 한번 해본 적이 있긴 한데, 네. 그 혼자 집에서 그 방송 켜놓고 해본 적도 있는데, 한번 네네. 진짜 같이 시간 꼭 한번 맞아주시면, 시간 되시면은 같이 한번 뵙는 것도 있고, 안 그러면 뭐 채팅창에도 올라오는데, 제가 가끔씩 이제 감스트라는 친구랑 방송도 해서, 네네네. 뭐 진짜 시간만 다 맞는다면 한번 네네. 방문해 주셔서 같이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한번 같이 귀신 한번 불러보죠, 우리. 부르는 건 좋은데 제가 집에 갈 때 같이 오진 않죠?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그쵸. 네. 그럼 됩니다. 이 강령술에 관련된 재미난 에피소드도 정말 너무 많습니다. 나중에 해리 후디니와 코난 도일의 이야기는 혹시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따로 다룬 적은 없어요. 너무 역사적인 내용이 들어가면은 유튜브 분들이 약간 그럴 때가 있어서 제가 얘기하면은 다들 수업 듣는 느낌 난다 그래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조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살짝 넣을 때만 넣고 깊게는 많이 안 넣을 때가 많았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거. 한번 진짜 나중에 모셔가지고 저희가 감스트 방송이든 저희 방송이든 아니면 최현우님이 하시는 방송에 저희가 나가서든 그렇게 한번 해볼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희가 필요하시면 언제든 불러주시면 제가 꼭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상 저에게는 마법사이신 최현우님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